속보입니다. 한국이 폴란드와 20조 원대의 전례 없는 대규모 무기 체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경쟁 상대였던 미국과 독일을 제치고 우위를 점한 한국. 그런데 이 소식에 옆나라 일본과 중국에서 제대로 작동이나 하겠어요? 크크 라며 시비를 걸고 있다는데요. 대한민국은 1950년 6.25 전쟁 때만 하더라도 북한 전차를 막을 대전차 무기가 없을 정도로 열악했고 공군 전투기는 언감생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투자를 했고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리하여 세계 군사력 6위라는 자리까지 올라왔죠.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국은 이제 다른 나라에 한국의 기술을 수출하기에 이르렀는데요. 2001년 3조 원에서 2019년 13조 원으로 3.8배 증가한 한국 방산업체 매출액. 국기연은 한국 방위산업체가 기존 주요 수출국과 견줄 만큼 첨단 무기체계 생산이 가능할 정도로 성장한 데에 따른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중국 등 군사 강대국 사이에 있어서 별로 가늠이 안 갔지만 수치로 놓고 보니 한국은 전 세계에서도 손에 꼽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죠. 한국의 막강한 군사력에 얼마 전 유럽의 한 국가가 도움을 청한 일이 있었는데요. 그 나라는 바로 폴란드였습니다. 지난 27일 폴란드 정부는 한국과 무기체계 도입 기본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계약의 세부적인 내용이 대박이었는데요. FA-50 경공격기 개량형 48대, K2 전차 980대, K9 자주포 648대까지 수치로는 어느 정도인지 잘 가늠이 안 가지만 폴란드 정부가 밝힌 도입 계약 규모는 총 148억 달러로 약 19조 4천억 원에 이릅니다. 2019년 대한민국 방산업체 매출액이 13조 원인 것을 생각하면 엄청난 수치인데요. 한국과 그것도 유럽 국가의 이 정도 규모의 계약은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폴란드 정부는 이번 계약의 특징을 신속한 인도와 대규모 기술 이전이라고 평가하면서 광범위한 방산업계가 참여해 폴란드 내에서 생산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폴란드의 이러한 결정은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생긴 지상, 공중전력 공백을 채우기 위해서였는데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K방산 대표 상품이 미국이나 독일 등 인류 방산 수출국과 비교해도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입증한 것입니다. 특히 중동과 아시아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유럽 시장 진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평가됐죠. 당초 폴란드는 미국 항공기와 독일 전차 도입을 우선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폴란드가 미국, 독일 상대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한국을 들러리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오해였습니다. 폴란드 정부는 도입 시기, 가격, 사후 관리, 기술 이전 등을 종합 검토했을 때 한국산이 우위에 있다는 결론을 내렸죠. 쟁쟁한 경쟁국을 제치고 올라선 대한민국. 이 소식은 유럽은 물론 해외에서도 화제였는데요. 해외 네티즌들은 폴란드는 몇 년 안에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폴란드와 한국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보니 반갑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두 나라입니다. 두 민족은 많은 시련을 겪으면서도 불굴의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혀 놀랍지 않습니다. 한국은 이미 군사 장비와 무기를 세계에 수출하는 몇 안 되는 군사 강국 중 하나입니다. 터키도 한국 기술을 전수해 알타이 탱크를 만들었다. 폴란드도 한국 기술을 전수해 훌륭한 전차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라며 한국의 강력한 무기를 얻은 폴란드는 이제 유럽에서 손에 꼽는 강력한 군대를 가지게 되리라 예측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유럽 국가는 대부분 옛 소련제 미그-29 전투기나 이탈리아 M346 공격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품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 가동률이 50% 미만으로 떨어진 상황이죠. 이는 우리로서 큰 기회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우리는 얼마 전 국내 기술로 만든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가 첫 시험 비행에 성공했죠. 전투기를 개발한 지 22년여 만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미국, 러시아, 중국 등에 이어 세계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가에 다가서게 됐습니다. 국내 기술진이 주도한 보라매의 시험 비행 성공은 곧 대한민국의 공군력 증가를 뜻합니다. 6회공 모두 무지막지한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대한민국. 하지만 한국이 잘 나가면 배 아픈 나라가 딱 두 나라 있죠. 바로
중국과 일본입니다. 두 국가가 독인 객인이지만 일본은 그나마 양반이었는데요. 일본 네티즌들은 K2 흑표 전차는 기술이 부족했다. 그래서 파워팩의 개발이 엎어져 당초 독일제를 탑재했지. 자국에서 개발을 진행했지만 독일 부품을 쓴 한국산 전차를 산 폴란드가 대단하다. 언제 멈출지 모르는 전차를 1000대나 사는 용기를 칭찬합니다. 라며 한국과 한국산 무기를 산 폴란드를 함께 비꼬았고, 이어 무기 수출, 한국은 확실히 실적을 쌓아 올리고 있네요. 일본도 여기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제약이 있지만 헌법 논의와 함께 제대로 해주었으면 한다. 그런데 K2 흑표 전차의 파워팩 문제는 해결되었습니까? 무기 수출 시장에서 한몫 챙기는 한국이 부러워. 일본도 법적으로 수출 가능해졌으니 좀 더 적극적으로 팔아야 해. 대량으로 만들면 가격을 낮출 수 있으니까. 라며 일본도 방산 사업에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은 전범국으로서 자위대의 무장은 물론 무기 수출도 제한되었습니다. 하지만 2014년 법을 바꿈으로써 일부 수출이 가능해졌는데요. 그러나 무기 수출의 제한이 없어진 것과 별개로 팔리지를 않고 있는 웃긴 상황이 벌어졌죠.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저조한 가격 경쟁력, 협상력 부족, 허접한 기술력. 한국은 이미 1950년대부터 미국, 러시아, 유럽의 선진국들 등 군사 강국들과 피터지게 협상 및 경쟁을 해온 내공이 있습니다. 반면 일본은 수출 자체를 못했다 보니 협상 노하우가 있을 리 만무했죠. 그렇다고 해서 수출 제한이 없어진 이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도 아니고 기술 이전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구매자 입장에서는 딱히 일본 무기를 도입할 메리트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국산 무기를 까내리는 일본의 모습이 황당할 뿐입니다. 전범국이 무기를 수출한다는 것도 웃긴데 말이죠. 그러나 중국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현재 미국과 나토 가입국들 사이에서 집중 포화를 맞고 있는 중국으로서 한국과 폴란드의 혈맹 소식은 안 잊고 올 수밖에 없는데요. 중국 네티즌들도 같은 마음이었죠. 중국 네티즌들은 이 무기들은 정말 불쌍해 보인다. 유유. 무기 안에 김치는 몇 톤이나 들어있나요? 이유는 싸다 라는 한 단어로 설명 가능하다. 폭발할 것 같네요. 크크. 미국 거 가져다 파는 거 아니냐? 크크. 라며 한국을 조롱했고, 이 밖에도 질 낮은 한국산을 쓰는 폴란드를 불쌍해하는 반응이 줄을 이었습니다. 중국은 질 낮은 것이 한국산 무기인지 자신들의 생각인지 잘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중국과 일본은 자신보다 한 수 밑이라고 생각했던 한국의 발전에 아주 발작하는 것 같네요. 유럽은 미국만큼 방산산업 시장에서 중요한데요. 대한민국이 이 혀를 뚫었으니 앞으로 더욱더 밝은 미래가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더욱더 강대국이 되는 그날까지 얼큰한 뉴스도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얼큰한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